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지방법원의 실제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세입자인 원고 A씨와 집주인인 피고 B씨 그리고 공동 소유자인 C씨입니다. 이들 사이에 의왕시 D 아파트 2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2019년 4월 24일 A씨는 B씨와 C씨로부터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 원에 빌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9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 B씨는 2020년 11월 24일과 2021년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A씨는 이 통보를 받고 2021년 5월 28일에 약속대로 아파트를 집주인들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실거주하겠다던 아파트를 2022년 4월 18일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보증금 2억 원, 월세 18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양측의 주장. 이 상황에서 A씨는 집주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핑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집주인 B씨와 C씨는 두 가지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A씨가 정식으로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처음에는 실거주하려 했지만 B씨의 건강 문제와 중과세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갱신 요구와 거절 문제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두 차례나 문자로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갱신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주장한 건강 문제나 중과세 부담 등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과세 문제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은 월세 180만 원에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58만 3,333원을 더한 238만 3,333원이었습니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은 보증금 5억 원에 당시 금리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104만 1,666원이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34만 1,667원이고 이를 2년분인 24개월로 계산하면 3,220만 8원이 나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 분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B씨와 C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훈과 시사점. 이 판결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판결이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